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명품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럽 시장의 자본 유입 추세입니다. 가격을 계속 올려도 사람들이 명품을 미친 듯이 사고, 그로 인한 가격 결정권과 이익률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은 예상보다 탄탄한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은 미국과 같은 시장과 달리 플랫폼 기업과 고성장주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현재 미국의 증시는 코로나 때 전 세계 증시 자본 유입이 과도하게 된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서 자본가들이 많이 매수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명품 기업 LVMH죠. 그게 뭔데 게임 스킬 단축키냐? LVMH는 명품 브랜드들을 싹쓸이해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파는 기업으로 최근 주가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지난 5년간 주가 차트를 보면 2022년부터 세계 증시의 하락장과는 다르게 신고가를 경신 중이죠. 오를 대로 올랐고만 지금 사라고 부추기는 거냐? 당연히 주가만 보면 이미 고평가된 기업인 것 같은데 왜 부자들이 관심 가지는 기업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LVMH의 향후 전망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핵심으로 정리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명품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럽 시장의 자본 유입 추세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 꼭 들어주세요. 먼저 명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부의 양극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계층의 구분 없이 소비시장은 양극화되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죠. 루이비통과 샤넬,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 가방 하나쯤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소비시장은 소득 정도에 맞는 소비가 이뤄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득 수준과 소비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돈이 없어도 호캉스를 가고 명품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SNS가 생겨서 이렇게 돼. 이렇다 보니 명품 소비시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도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뭘 뜻할까요? 그만큼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지 않고 소비시장에서 엄청난 힘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는 것을 뜻하겠죠. 샤넬이나 디올, 루이비통 같은 많은 명품 브랜드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도 꾸준하게 가격을 올려서 오히려 영업이익을 늘리고 있어요. 가격을 계속 올려도 사람들이 명품을 미친 듯이 사고, 그로 인한 가격 결정권과 이익률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명품 브랜드가 질리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새로운 브랜드를 찾게 됩니다. 다른 브랜드가 갑작스럽게 유행을 타고 빠르게 소비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치제 산업 내에서는 자체적인 위험 요소도 없죠.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근본적인 사람의 심리 요소가 시장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요. 이러한 이유들로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LVMH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를 전망하고 있고, 평균적인 시장의 목표 주가는 850에서 1000유로 수준입니다. 현재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에서 25% 정도의 추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고, 앞으로의 실적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명품 산업은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적치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기대감 또한 높은 상태예요. 올해에도 에르메스, 샤넬 등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5에서 10% 정도의 가격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태고, 이러한 가격 상승에도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명품 선호로 인해서 비싼 가격을 더 비싸게 올려서 판매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라고 해요. 베블렌 효과는 사치품의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현재 LVMH는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탄탄한 실적을 내면서 그 높은 실적들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겠죠. 루이비통, 디올, 펜디와 같은 패션 브랜드들부터 액세서리 브랜드들인 티파니와 불가리 같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듣고 구매한 명품 브랜드들은 전부 LVMH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재 LVMH에 대한 시장의 분석가들은 중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좋은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다. 자본의 중심인 두 국가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역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네요. 세상에 부자들이 너무 많다. 나는 금팔찌 한 번 못 잡았는데 언제 하나 사보냐? 참 대단하죠. 저도 김밥 한 줄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먹는데, LVMH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인 유럽 시장의 자본 유입 추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재 유럽 시장은 예상보다 탄탄한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은 미국과 같은 시장과 달리 플랫폼 기업과 고성장주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유럽 증시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쉽게 말해서 주가를 고평가받아서 폭락했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선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의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 역시 상승세입니다. 또한 유럽을 가장 크게 괴롭히고 있었던 에너지 가격의 부담감이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현재 전체적인 유럽 경제 상황에 비해서 기업들의 실적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신고가 수준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고 제조업 기업들 또한 다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직도 비장의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남아있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유럽이 최고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집중하고 있죠. 이런 기대감의 수혜를 유럽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징성을 나타내는 대기업인 LVMH의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세계적인 시장 변화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코로나 때 전 세계 증시 자본 유입이 과도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확보가 활발해지면서 미국에 쏠려있는 자본 역시 신흥국과 유럽 시장에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은 시장의 전체 수익률을 상징하며 모멘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 보니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이 LVMH의 주가 상승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실적시까지 좋은 모습을 그려줄 수 있는 LVMH는 투자에 대한 명분 또한 좋은 상태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성장주에 속하는 IT와 전기차 시장의 실적이 하향되고 주목도가 낮아지면서 소비 시장의 강한 지지를 받는 LVMH 같은 기업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LVMH는 내수 시장의 위치를 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소비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입니다. 경기 침체에 의한 자산 붕괴에 따른 대비책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명품 시계와 최고가의 희소성이 높은 제품들을 구입하면서 보유하는 심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LVMH의 사업 구조와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VMH는 와인, 향수, 화장품, 패션 브랜드들을 토대로 아시아에서 34%, 미국에서 23%, 유럽에서 16%, 프랑스에서 7%의 매출 비중을 내고 있습니다. LVMH는 순이익률 역시 꾸준히 10%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재무제표를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기에는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려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증시에 유리한데 이러한 특성에도 해당되는 기업이죠. LVMH는 현재와 같은 시장의 수요에만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세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졌고 접근성을 높여서 수익의 다각화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소비 심리의 경제 회복까지 이루어진다면 현재까지의 매출은 가뿐히 뛰어넘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였던 성장률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격 방어 및 영업이익률까지 좋은 사업 구조다 보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 추세를 제대로 받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들은 현재 유럽 증시에 투자하기 까다롭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관과 세력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치 소비재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게 구성해보는 건 어떤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상 왕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